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술 마실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타임머신이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럼 뭐 나는 이맘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팬데믹 직전에 돌아가서 뭐 코인을 사고 싶다. 아니면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하고 싶어요. 맞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가 수준이 그 수준까지 왔잖아요. 근데 뭘 망설이시냐는 근데 거죠. 이미 물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팔이 건데 물려가지고 맞습니다. 피가 나는데. 이미 맞죠. 시간은 있는데 더 돈이 없다라는 억울해요. 거죠. 더 억울하죠. 억울한데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은 참으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지금의 손절을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저는 이번 반등이 나오면 9월 달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은 2분기 실적 자체는 안 좋지만 기업들이 3분기의 예상치를 다 좋게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받을 겁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르락내리락 가는 주식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죠. 103.5 Love FM 목돈연구소로 모르는 것은 다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 이곳은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토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는요 저와 우리 주린이 2명을과 함께 팀을 이룬 4명의 어벤져스 군단과 수익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시즌이 끝날 때 수익률을 가지고 누가 높냐 이제 이걸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 주린이쇼를 이끌어갈 어벤져스 군단의 멤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략가 그룹입니다. 모든 개미들의 희망회로 긍정 파워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에 문서진 대표의 얼굴과 진짜 얼굴이 엄청 상하고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오늘은 상당히 좀 피부와 톤도 그렇고. 아, 그런가요? 네.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 7월 반격은 시작될 거다 했는데 이제 7월 달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격에 약간 시그널들도 보이고 그래서 네. 오늘 또 자료들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릴 테니까 네.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엔 찐입니까? 그러니까 뭐 추세적 여기서 그러면 한번 반등 나오면 뭐 그냥 계속 간다라는 건 아닌데 네. 3개월 정도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3개월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네네. 네. 반격의 이론을 이따가 시장의 반격의 이론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주린이들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왜? 네, 예. 이제 우리 모든 주린이분들에게 12척의 배를 통해서 아마 다시 수익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워낙 최민식 님이 연기도 잘하셨지만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일본군들이 원래 이게 역사긴 하죠. 네. 일본군들이 막 쳐들어올 때 거의 다 좌절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울들목이라는 네. 엄청난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네. 우승을 하게 됐는데 이기게 된 거죠. 네네. 이기게 됐는데 네. 아마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울돌목까지 오는 과정이 힘들었다. 이 울돌목까지 왔다. 다시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현명한 분들은 이익을 낼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저도 영화를 봤는데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백병전이다 또 외치면서 막 또 네. 백병전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멋있었잖아요. 지금 백병전을 해야 될 때인가요 지금?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현재 시각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지금 2천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이제 꽤 긍정적인 이제 신호인데요. 이제 하루면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면 5거래일 연속 한번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주린이들. 우등 주린이의 명예회복을 위한 반등을 노려본다.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예언을 했죠. 네. 이전 시즌의 우승은 어차피 우승은 이여진이다. 예. 빅스를 살라고 돈을 장전을 총알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시작한 지 한 3분 됐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걸 사야겠다. 왠지. 물 탄다. 예. 뭐 그런 쪽으로. 예. 픽스는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럼 시장은 이제 오른다. 오르지 않을까요? 왜 저를 보세요? 꼴찌지만 네, 1등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주님이 급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수익률의 급반등이. 네, 나스닥에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꿈쩍하지 않고 이때까지 버티고 있었고요. 계속 이제 그 들어간다는데 아직까지 빅스는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자, 여진님이 이제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도 네. 봐야 되겠고요. 남은 거래일 동안에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도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패션 좋은데요? 아 요새 좀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패션에도 좀 신경을 좀 더 쓰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내가 약간 좀 어떤 약간 망사필인데 시스루 플러스 시스루. 네. 그래서 다행히 가린 정도. 아. 네. 심의에 안 걸리지 더우시세요? 않습니다. 이게 다 아예 투명이어가지고 어. 네. 되게 행복합니다. 더블 시스루. 네, 더블시, 떠시. 떠시. 네, 떠시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빅스는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전문가님들 표정을 보면은 제가 네. 이게 빅스를 어떻게 할지 슬 이제 예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네. 빅스를 반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서서히 약간 좀 상방론자로.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주식이 조금씩 뭔가 빨간색이 많이 뜨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까지 들어보고 네. 확실히 결단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일도 보시고요. 한 3거래일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봐야죠. 연속성을 좀 네. 봐야 되겠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상방론자들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일부러 전쟁 휴전을 흘려놓고 주가가 오를 때 싹 물량 자기가 끌고 나오는. 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거래일 그러나 이번 주를 보면 거의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진짜 듭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단기 방향성이 우리 도코도 그런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목돈연구소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도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어떻게 진행됐는지 게임의 법칙 들어볼까요?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지금 소개되는 모든 수익률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을 해드리고요. 언제 이 주린이쇼 시즌 3가 끝나느냐? 7월 22일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7월 22일 이제 시상식이 거행되고요. 그러니까 21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모든 수익률이 파악이 끝나게 됩니다. 13거래일이 남았다고 하고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3거래일 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주린이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우승 후보 이효진님. 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고요. 나스닥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7.6%, 항생테크가 플러스 3.6%, 원유 인버스가 마이너스 12%. 원유가 계속 발목을 좀 잡고 있고 나스닥은 이제 그냥 무감각해진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질 거라고 하시니까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현금은 21만 원 남았고 이전에도 제가 보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의 그런 방향을 틀었을 때 진짜 바닥으로 내리꽂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숱하게 했어서 이렇게 보면 라운드 몇 개 안 남은 거에 초조해지지 말자, 초심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대로 밀어붙여. 네, 진행시켜. 그랬는데 만약에 네. 빅스가 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살 의향은 언제든지 있고 네. 네, 이거를 이제 근데 또 마침 라운드가 후반부로 왔는데 조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사볼까 하고 있습니다. 저 21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 그러기엔 너무 적지 않나요? 아, 그래도 50만 원도 아니고. 어디에 물을 타게 되면 네, 물 타는 것도 가능하고 네. 아니면 오르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마음을 안 정했다. 네, 그러나 현재 오늘 살려고 했던 빅스는 일단 스탑 네. 하고 있고 코덱스 항생테크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항상. 그러니까요. 늘, 많이 네. 살 걸 그랬어요. 네, 늘 조금 사고 그 척후병이죠. 네, 보초병을 보냈을 때는 항상 오르더라. 권수미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진 씨 힘내세요 아우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권수미님 급적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참 투 시스루로 오늘 등장한 유아인도 소화하지 못하는 지금 아하. 더블 시스루 패션의 도코. 네, 떠시 도코입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가지고 있고 나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17.47%고 미디어 엔터가 그때 못 팔았던 게 조금 하나만 팔렸던 게 너무 아쉬워요. 마이너스 6.2까지 떨어졌고 네. 빅스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정리를요? 네, 조금 조금 네. little bit을 정리를 해볼까 네.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마이너스 12.1234예요. 마이너스 12.34%. 네. 그래서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8.6%인데 이게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니 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네. 이 좌심방 우심실 한 칸에선 되게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좀 빅스 투자자로서. 예. 그래서 조금 결단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오면서까지도 사실 안 했거든요. 그냥 또 내리겠지 예. 내리겠지 했는데 오늘 전문가님들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한마디 뱉으실 때마다 그 입꼬리를 숨기지를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삐죽삐죽 웃으셔가지고 저도 왜 맞아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밑이 끝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우리 이선님도 문서진 대표님 오늘따라 얼굴이 귀여워 네, 보여요. 오늘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뭐 지금 좋은 일 정말. 있나요? 지금 네. 계속 아니 듣고 있어요. 저는 약간 그 7월 CPI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낮게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약간은 그게 이제 시장 어찌 보면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약간 좀 기분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7월 13일입니다. 14일. 예, 우리 시간으로는 14일이 반영이 그렇죠. 되겠죠. 예. 14일. 예, 발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7월 13일 밤이니까 네. 예. 다음 주 수요일 밤이네요. 맞습니다. 9시 반. 네. 9시 반, 10시 반. 그 사이에 나오게 되고요. 그날 아침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네. 올리게 되겠죠. 이제 그날입니다. 7월 13일. 다음 주에 동그라미 이제 7월 13일이긴 한데 근데 저 지금 이제 S&P 500 말입니다. 네. 여기도 좀 극과 극인 게 어제 이제 이진우 소장 저희 월요일 날 나오고 그때 이제 비관론자들이 추정하는 게 이제 3,100. 네. 지금 현재 3,800이에요. S&P 500이. 네. 오늘 김건진 부장이 나와가지고 연말에 긍정론자들이 바라본 거는 지금 한 4,200, 4,300. 네, 4,300. 4,300. 와, 이 양극단에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황지봉 대표? 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을 보시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발매하시는 드는데 발 빼시는 이 전투에서 지금 발 빼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돈이 없어요 시장에. 제가 예전부터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시장에 돈은 계속해서 말라가는 상황인데 재료는 또 많아요. 네. 여태까지 중에 사상 최대 재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좀 힘이 쭈르륵 약해지고 또 떨어지면 재료를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개별주 장세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중립입니다. 황지영 대표는 중간자. 전 시총 작은 게 대박 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구간인 건 맞아요. 양극단이잖아요. 3,800이 S&P 500이 한쪽은 3,100 간다. 한쪽은 4,300 간다라는 지금 치열한. 다수결로 보면 어디가 더 많아요? 요즘은 약세론자가 좀 하방이 그렇죠. 많아요? 네, 하방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도코의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8.6%. 도코도 아직 못 정했습니다. 저 신한 S&P 500 빅스 반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가 저도 이번 주 외국인이 저는 순매수다 그러면은 아웃해야죠. 그게 맞죠. 너무 슬퍼요. 네. 너무 슬픕니다. 자 다음 저의 수익률인데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은혜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덱스 은선물이 마이너스 12.3%. 제가 손절이 나가려고 2번 정도 하다가 이게 이제 끝이잖아요. 7월 22일이. 그래서 저 은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은과 나는 한 몸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은을 일단 들고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비중 높은 게 달러 인버스인데 전 이건 자신 있어요. 환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꺾인 것 같아요. 제 분석으로 인하면 여러분 뭐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버스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저 메리츠 미 국채 10년 제가 한 주를 샀잖아요. 지금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에요. 국채 가격이 지금 4%가 오른 건데 저건 무슨 뜻이냐면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신호죠. 아니죠. 아니에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이 어려운 게 저 국채 금리가 떨어질 때 어떤 때는 주가도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무섭게 그냥 올라버립니다. 폭등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저 녀석을 샀고요. 국채 10년을 놓고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패턴일까 오르는 패턴일까를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9.03% 끝까지 제가 함께해서 지금 약 10여 거래일 동안 은의 모든 것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도코입니다. 도코가 8.6%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 9.03, 이어진님이 마이너스 12.5%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마치고 이제 전문가들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 대표. 네,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점이 어디일까? 코스피?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코스피 월봉 차트 좀 갖고 왔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 갖고 왔는데 일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 그대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오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뭐냐면 저 박스권 하단입니다. 2,300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300 깨지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악의 상황이 저 2,100인데요. 네, 2,160은 뭐 많이 말하는 뭐 지수대입니다. 네, 저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차트가 사실 맞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차트는 반복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심리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1차적으로 지금 저기 2,300을 사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50에서 2,600이 또 단기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저기 박스권 그냥 고점입니다. 네. 누구나 다 그냥 보는 자리를 많이 이야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관점으로도 일단은 지수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가치로는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근데 남은 건 이제 신용적인 부분이나 CFD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더 빠지는 건데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지금 사서는 크게 물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발 매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진입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기존의 분들은 어렵죠 아직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잘한 게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좌가 거의 다 마이너스 30%씩은 다 네. 마이너스가 돼 있으세요. 30%더 됐죠. 30 올리면 선방하시는 네, 맞아. 그런 걸 반토막 비해서 거의 낫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0%대면은 굉장히 좀 잘 버티신 거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빅스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하신 것 같아서 빅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스가 점점 수렴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수렴형이라는 건 이제는 좁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위든 아래든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위드나르드가 뭐 위든 아래. 네, 에너지를 아래. 축적하는 거거든요. 네. 되게 전문 용어인 줄 네. 알았어요. 위드나르드. 영어인 줄 아셨구나. 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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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업앤다운. 그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1,400원이
맥시멈일 것 같아요. 1,400원 혹시 내려오면. 그리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자리가 한 9,000원대, 100원대, 뭐 8,9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저 자리를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조금씩이라도 네. 그렇게 좀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이제는 그건 거예요. 옛날에 펀치를 한 대 맞을 때 되게 아프잖아요. 똑같은 펀치를 맞으면 이제 슬트 덜 아픈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충격도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요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 중에서 이제 미디어 엔터는 들고 계시니까 예.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15,000원까지 쉽게 올라올 것 같아요. 쉽게 올라올 것 같고 16,000원까지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가는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디어 엔터 들고 계시는 분은 15,000원에서 한 50%, 16,000원에서 전량 매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15,000원에서 현금 들고 계셨다가 타이밍 보셔도 괜찮고 어쨌든 이제 시장 자체가 5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세가 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야, 근데 지금 아까 그 미디어 엔터 보면은요 ETF가 어떻게 뭐 마이너스 40%가 빠집니까? 연초 이후에. 네. ETF인데 이게 2만 개별 종목도 아닌데 네, 진짜 힘든 장이었네요. 진짜 예. 힘든 장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다음 보죠. 예. 선망하신 분들이 진짜 마이너스 한 30-40%인 네.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말도 안 되게 또 전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꿈과 희망을 다 주다가. 네. 이건 그 여진님도 한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익 난 게 없다 보니까 이걸로 매도를 해가지고 좀 받았던 건데 네. 반발 매수가 좀 2차 전지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사업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고 뚫었습니다. 전체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어쨌든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플러스 UAM입니다. 이쪽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큰 걱정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 이번만큼 재료 많은 장은 없었다. IMF 때 리먼 브러스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다 비교해 보면 지금이 재료는 제일 많습니다. 그럼 일단 황지명 대표는 바닥은 나왔는데 네. 상당히 상승 탄력은 좀 덜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으로 옆으로 기는 장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5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5년. 5년이요? 박스권 5년. 네, 박스권 5년 보고 박스권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이런 종목들은 오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죠. 꿈과 희망을 갖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예전에는 아무거나 잡아도 주식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정말 노력과 그다음에 정말 분석이 많이 필요한 장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서진 대표인데요. 앞서 이제 신호 네. 반격의 신호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나오면서 그 이제 희망의 씨앗이 심어진다라고 하면서 제가 막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미 이제 씨앗은 심어졌고 7월에 제가 보기에는 수확을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먼저 어쨌든 곡물의 원래는 곡물 가격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이제 이 중요시 보는 거는 원래는 대두랑 옥수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네. 근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 가격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가져 넣은 밀 가격인데 밀이 지금 폭락을 했거든요. 네. 폭락을 했는데 저 위치가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지금 안 받는 수준까지 왔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한 달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은 났지만 곡창지대에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안 받았던 지역은 지금 다 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밀을 추수를 한 시기라서 그 추수를 다 해놓고 이게 창고에 쌓여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수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실제로 인도가 이제 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도가 밀을 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걸로 지금 현재 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결국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옥수수 가격도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 시장에서 이제 뭐 이 옥수수는 대체적으로 남미랑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뭐 가뭄이 많이 나와가지고 작황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에 딱 까보니까 파종 면적이 훨씬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작황도 좋대요. 그러면 옥수수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옥수수도.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CPI 지표에서 헤드라인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하나를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걱정하는 유가입니다. 근데 네. 유가는 아직까지 막 드라마틱한 하락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CPI에 영향을 많이 주는 개솔린 가격입니다. 네. 미국의 개솔린 가격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매 가격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도매 가격인데 보신 것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원유 재고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솔린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개솔린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지금 이제 미국 국민들도 좀 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솔린 재고가 늘어나는 건데 이건 결국에는 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의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도 CPI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CPI는 PC랑 다르게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의 어찌 보면 이 표본 지표는 대도시거든요. 대도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나타내는 게 CPI인데 그럼 결국에는 주거 비용도 이제 대도시 주거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실 주거를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네네. 미국은 사실 그냥 일반 주택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대도시는 여전히 아파트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아파트의 임대료가 얼마나 그러니까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데 네. 미국에 지금 지난달 6월 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투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임대료가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투룸 기준으로 아파트 임대료가 지금 3%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또 코어 CPI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네. 임금 상승률은 최근에 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좀 해고도 많이 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도 많이 낮춰졌어요. 그러면 이 말은 7월 CPI 발표에서 생각보다 이거 고점이 찍혔다.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찍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연준의 아무래도 적극적인 이 긴축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자이언트 스텝에서 최소한 빅스텝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럼 이게 달러 강세를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사실상 대부분에 다 회피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달러가 낮아진다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 긴축 스탠스가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으로 좀 낮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또 나스닥에 대한 또 상승 여력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7월 13일 물가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표입니다, 이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약세론자들이 그러니까 하단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가격대가 팬데믹 직전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나스닥도 거의 그렇습니다. S&P 500도. 네네.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 그럼 그때만큼 빠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여전히 뭐 최근에 약간 둔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주가는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이 굉장히 뭐 명확하게 어느 포인트가 저점이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이 확실하게 싼 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시청자분들이나 네. 청취자분들이랑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술 마실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타임머신이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그럼 뭐 나는 이맘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팬데믹 직전에 돌아가서 뭐 코인을 사고 싶다. 아니면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하고 네. 싶어요. 맞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가 수준이 그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뭘 망설이시냐는 근데 거죠. 이미 물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팔이 건데 물려가지고 맞습니다. 피가 나는데. 이미 맞죠. 시간은 있는데 더 돈이 없다라는 억울해요. 거죠. 더 네, 억울하죠. 억울한데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지금은 참으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지금의 손절을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저는 이번 반등이 나오면 9월 달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반등이.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시즌은 2분기 실적 자체는 안 좋지만 기업들이 3분기의 예상치를 다 좋게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미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가격에 녹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 3개월 정도의 반등은 나온다. 그럼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생각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손실률을 많이 줄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신다면 지금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빚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그렇죠. 전제가 있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조여딘님, 여딘님이시네요. 이제는 판세가 바뀔 때도 됐어요. 압류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많이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김선영님, 저는 왜 주린이쇼 이번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쑥쑥 오를 것 같죠? 끝나고 나야 오릅니까? 저랑 선영님?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쎄한 느낌이라고.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6519번님, 마지막에 누가 1등할까 흥미로운데요. 7월에 반격 기대해 볼게요. 근데 저도 7월이 반격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뉴스 생성되고 이런 흐름들, 뉴스 피드가 그쵸, 느닷없이 막 휴전 얘기도 나오고. 네. 여기 휴전까지 네. 만약에 나오면 더 세게 오르겠죠. 저는 이번에 반등 나오면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바닥 대비 10%. 예. 그러니까 뭐 한 2,400 정도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또 너무 앞서 나가실까 봐 그런 그 우크라이나 휴전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이제 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체계적 이야기했는데 위험은 왜 놔두고 해야 올 때 봤죠. 예. 7월 달 그렇죠? 만약에 예.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이 모든 시나리오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높게 나와도 이번에 근원 물가, 즉 근원이 먹거리하고 에너지를 음. 뺀 게 꺾였다. 그럼 그걸로 또 한번 상승론자들이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선인 대표. 힘이 약해졌습니다. 왜? 그래서 예, 예, 예. 헤드라인까지 너무 너무 꺾여야 그렇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예, 헤드라인까지 강하게 꺾여야 가요. 됩니다. 예, 강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날 우리 뵙도록 하고요. 금요일까지 진짜 부디 외국인들이 화, 수, 목, 금 사고를 사고 있다. 그럼 또 더 한층 더 명확해지는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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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